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시간 먹는 하마,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데이터 합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합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특히 요즘 같이 공공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가 약간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컴퓨터에서 다운받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데이터를 분리하거든요. 무슨 환자 아이디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어떤 시트가 하나 있고, 뭐 피검사, 뭐 엑스레이 검사, 뭐 등등 하는 시트가 하나 있고, 그것들이 실제 아이디는 같은 거죠. 같은 아이디인데 오른쪽에 그 환자 아이디와 관련된 데이터는 그냥 보통 추가가 잘 안 되죠. 그냥 고정돼 있고 나머지 데이터는 계속해서 추가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보면 데이터를 합쳐야 될 때가 있어요. 이 합치는 것에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그 네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데이터 두 개가 있다 칩시다. 네임과 밴드가 있고 네임과 플레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비틀즈라든지 스톤즈라는 밴드에 속해 있는데 각각은 이런 악기를 다루고 있어요. 잘 보시면 요 두 사람이 교집합이에요. 존과 폴이 교집합이고 미크와 케이스는 이 각각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칠 것이냐를 먼저 보면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 위주로 되어 있고 이것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갖고 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 레프트가 위주죠. 레프트에 있는 자리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존과 폴이 있으니까 존과 폴에다가 기타와 베이스를 더한 거예요. 이 반대로 이걸 오른쪽 거를 위주로 하고 존과 폴이 있으니까 존과 폴에 있는 밴드만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시트 이거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몽땅 다 가져오는 거예요. 존과 폴뿐 아니라 미크와 케이트도 갖고 오고 각각의 정보를 다 양쪽에서 취합하는 겁니다. 이게 합집합이 개념이 되고 이게 합집합이 제일 미싱이 많겠죠. 여기는 미싱이고 여기도 미싱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집합의 개념이 있어요. 존과 폴이 있는데 존과 폴은 갖고 오고 나머지 건 무시. 그래서 밴드와 플레이즈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집합의 개념이고요. 이 네 가지 옵션이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환자 아이디 또 피험자 아이디인데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이것만 갖고 오면 되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방문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방문부터 정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엑스레이를 찍은 사람의 정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크라는 사람은 엑스레이가 없어. 그냥 뭐 피검사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 이너를 하는 거죠. 교집합을 하는 거죠. 합집합을 한 다음에 나머지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너를 하게 됨으로써 더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환자 아이디가 쭉 있고 그 중에서 청소년한테 대한 정보가 있어요. 청소년대 뭐 학교를 다니는 정보가 있어요. 그럼 난 내 연구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것과 이거를 이너로 즉 교집합으로 하게 되면 청소년 중에서 학교 정보가 있는 사람들만 뽑아지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너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 풀로 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가지 것들을 다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가 편리하게 정리됩니다. 그럼 이거를 뭐 안 다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느냐? 제가 도구를 만들어 뒀어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name, 이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name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name이라는 걸 붙여놔야 됩니다. 써야 되고 이거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정한 다음에 먼저 이제 full로 하는 게 이거죠. 다 합치는 거. 다 합치는 거. 공백이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inner 하면서 교집합만 두 개가 생겼죠. left를 하게 되면 데이터 1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존, 폴이 유지되는 거죠. 머지 데이터 되고 right로 하게 되는 것은 이 데이터 2에 있는 존, 폴, 케이스를 위주로 해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이 머지 데이터를 해서 딱 다운로드 하게 되시면 엑셀에서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NA, 미싱 데이터는 없애주는 게 좋겠죠. 그대로 둬도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H 해서 NA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꾸게 되면 다 없어지겠죠.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게 이름이 데이터 머지 2잖아요. 데이터 머지 1이 어딘가 있겠죠. 어디 있냐면 이게 데이터 1, 2일 때 ID를 가지고 기준으로 됐어요. 그래서 ID라는 걸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넣어주고 이거를 이제 머지를 했는데 이 all이라는 것이 full join이고
올이 아닌 경우가 이제 교집합에 해당되는 건데 조금 이것이 충분히 다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선해서 만든 것이 두 번째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지만 새로 만든 거 아무래도 2가 조금 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2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SPSS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제 6월 5일 날 강의를 하게 될 거거든요. 다음 주인가? 하여튼 그렇죠. 그때 이런 것뿐 아니라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데이터 분석을 아예 모르는 개념 보는 사람보다는 조금 데이터를 다뤄본 사람들이 더 좋겠고요. 데이터를 다뤄보면 알아요. 데이터 다루기 전에는 몰랐던 어려움들, 막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좋게 멋있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룰 건데, 이게 제가 책을 보거나 강의를 봐도 이런 식의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상관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생년 분석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내용만 나오지 어떤 것 똑같이 나온 상관 분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시할 거냐, 이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관 분석했다 그러면 상관 분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멋있게 알기 쉽게 보기 좋게 만드는 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나 콕스 리그레이션도 그 하는 거는 뭐 SPSS나 R이나 뭐 다 되죠. 근데 그것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그거 뭐 이미 기본이라서 다 잘 되는데 좀 더 그거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 플랫도 그리고 ROC도 그리고 그 다음에 노모그램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쉽게 그리는 거, 아주 쉽게 간단히 그리면서도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들, 2개의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동시에 비교하는 거, 뭐 등등등.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 제목을 달기가 사실 좀 애매했어요. 뭐 상관 분석 그 이상 뭐라 표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생존 분석과 노모그램, 이 생존 분석도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멋있게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생존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하기에는 제목이 정할 수 없어. 대충 정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 메타 분석도 좀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측 모형,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예측 모형이란, 의학에서는 예측 모형이란 말을 쓰고, 공학하시는 분은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다루고 뭐 다양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ROC나 다른 진단 관련 통계들 많이 다룰 것 같고요. 그다음 이것이 이제 데이터 전처리인데, 전처리가 진짜 데이터 할 때 한 뭐 80%를 잡아요. 시간의 80%를 잡아먹어요. 이 데이터 전처리 되나 안 되나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안 다뤄본 분들은 이 데이터 전처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을 확 줄여주면 이런 시간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다루고. 그래서 이 강의 내용으로 이 글자로 담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둘 테니까요. 의학보건학 연구자를 위한, 의학보건학뿐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SPS보다 훨씬 좋은, 그러면서도 훨씬 쉬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6월 5일 곧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